안녕하세요. 자유에게 떠나세요 채널의 바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팀 직원들이 빡치는 순간, 퇴사 욕구가 샘솟을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좀 나눴어요.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권한을 무시하는 유형, 두 번째는 책임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들, 세 번째는 불손한 태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와 권한을 무시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우리가 이제는 과잉 책임, 과잉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계팀이나 재무팀은 사실 기본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휴가 중에도 어지간하면 핸드폰은 갖고 있으라 라고 말하실 정도예요. 연락을 안 하는 게 미덕이지 않냐 라고 하신데,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황상. 심지어 집에서 휴가 중에 쉬다가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전산에 집에서 접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찾아오는 현타는 사실 가끔 찾아오는 현타예요. 왜냐면 그건 뻔히 알고 있거든요. 업무가 많은 건 늘 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가끔씩 너무 힘들 때 같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업무가 많고 업무 영역이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이거 우리 잘못 아닌데, 우리 책임 아닌데, 그냥 우리 팀에 전화해서 꼬라지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들 급여가 나가려면 그냥 재무팀에서 너 올해 이만큼 줘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떤 거냐면, 인사팀에서 각 직원마다 그 급여에 필요한 이제 전표를 작성해줘요. 이 직원 얼마, 저 직원 얼마, 전표를 작성해줘요. 그리고 그 전표를 회계팀에 전표를 올려요. 그 회계팀이 그 전표를 검토하죠. 그리고 오케이 하고 승인을 해줘요. 아까랑 똑같죠. 돈이 나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재무팀에 그 전표가 오면 재무팀 보고 이 전표에 대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보냅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랑 좀 다른 건 급여 같은 경우에 나가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0일, 15일, 25일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사이즈를 미리 이제 재무팀장, 회계팀장님 얘기하시고 재무팀 미리 돈을 만들어놔요. 준비해 놓죠. 급여만큼은 적어도. 그리고 급여일이 되면 돈을 쏩니다. 근데 여기서 인사팀이 전표를 안 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얼마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사팀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현업에서는 그런 걸 몰라요. 이거는 진짜 절차를 몰라서 생기는 일인데, 거기서 전화합니다. 야, 재무팀 니네 일 안 해? 야, 월급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돈 아직도 안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좀 억울하죠. 그래서 말해요.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인사팀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돈 주는 거 너네인데 왜 자꾸 핑계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사팀한테 얘기하면 인사팀이 그거에 대해서 각 부서의 현업부서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거 잘못인데 재무팀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해요. 조용히 있어요. 그 인사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 가면 어지간해서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남한테 뭐라고 한다 그러면 나서서 그거 제 잘못인데요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사팀한테 이거 빨리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끔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일이 급여가 나간 날이어가지고 오늘 그 전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인사팀 직원이 퇴근을 해요. 갑자기 저기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집에. 그러면 쫓아가요. 엘리베이터를 잡습니다. 왜 집에 가죠? 이거 다 안 했는데? 이거 내일 급여 나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죠? 라고 하면 오늘만 좀 봐주세요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잉 책임, 과잉 업무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임원분 팀장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영수증을 툭 던져주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야, 나 어제 거래처랑 밥 먹고 와서 접대비 나왔는데 접대비 전표 좀 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로 해주면 좋잖아요. 어제 내가 어디 거래처 누구 김 사장님이랑 밥 먹어서 좀 카드 썼어. 이거 전표 좀 이거 좀 올려주라. 네 하고 올려줄 거예요. 100%예요. 이건 장담해요. 저도 직장 상사를 모시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 또 어쨌든 어르신이고, 그리고 이 전표 치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툭 던지시고 가시면 그러면서 전표 쳐라 그럼 전표 치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사님을 치고 싶을까요? 그쵸?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타팀에서 오셔서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법인카드 그냥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법인카드 이거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 번도 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그냥 달라고 하면 줬대요.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법인카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준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불출 대장을 만들었어요. 네, 꼬장꼬장하다고 욕 엄청 먹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너무 당연하게 회사의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싫었어요. 물론 재무팀, 회계팀이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재무팀이기 때문에, 회계팀이기 때문에 직원이지만 마치 회사의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되게 아끼게 돼요. 심지어 회사의 오너가 달라고 할 때도 뭔가 흠칫하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너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드려도 사실 무방해요. 흠칫하면서 이거 전표 안 쳤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다 사후적으로 메이크업이 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알고 있음에도 흠칫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직원이 오셔서 임원도 아니고 팀장도 아닌 타팀 팀원이 와서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렇게 회사 재산 막 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높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니네 고생하는 거 안다. 니네 더 뽑아주고 싶은데 더 뽑아주면 이게 또 보안 사항이 많으니까 좀 걱정돼서 못 뽑아주고 이런 현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된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그냥 힘든 거 안다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알면 뽑아주시든가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난 왜 이렇게 노가다를 많이 하는 팀에 왔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는 가끔 술자리에서 서로 간에 정신 없을 때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려운 업무를 잘 처리한 걸 당연하게 여길 때 조금 속상해요. 이거는 회계팀이나 재무팀 외에도 어떤 지원부서들은 비슷하게 느끼는데 보통 경영지원본부 안에 있는 뭐 인사팀, 뭐 기획팀, 총무팀, 리스크관리팀, 법무팀 이런 팀들이 보통 느끼는 건데 그런 팀들은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지간히 잘해도 그냥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받았었는데 세무조사에서 저희가 한 100장 얻어맞을 거 50장만 얻어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고에 대한 치아가 전혀 없는 거죠. 사실 심지어 저는 그때 고생을 해서 건강을 잃고 퇴사까지 했는데 과장님 한 분한테 몇십만 원은 그냥 포상금으로 주고 말았나? 그랬어요. 이게 지금 1, 2억도 아니고 지금 수십억을 막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매일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획팀이나 인사팀이나 이런 부서에 늘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부서의 숙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이게 오늘 마지막 케이스인데 제가 외화 집행 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외화 이제 담당자였잖아요. 이제 외화 담당자여서 외화를 집행하는데 그날 한 200만 달러 정도 나갈 일이 있었어요. 200만 달러면 상당히 큰 돈이죠.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4억 정도를 집행을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화가 좀 들어오고 생각보다 외화가 좀 생겨도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환율 맞춰서 환전을 해서 원화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날도 원화밖에 없었기 때문에 200만 달러 다 사서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죠. 200만 달러면. 근데 오전에 이제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늘 오늘 기준 환율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예요 이렇게 답해드려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한 20만 달러면 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전체 금액의 한 10%, 20%밖에 안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늘 있었던 일이니까 좀 쪼개서 사시는 건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오늘 좀 오전에 더 안 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팀장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팀장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팀장님이 그래 그럼 밥 먹고 와서 조금 이따 좀 더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먹는데 팀장님이랑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저쪽에 TV가 있는데 밥 먹다 보는데 TV에서 갑자기 북한 핵실험이 나오더라고요. 속보로. 그날 점심 먹기 전이랑 점심 먹은 후랑 20원 가까이 환율이 올랐어요. 이게 20원이면 얼마 차이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200만 달러 중에 한 20만 달러 사고 180만 달러가 남았어요. 180만 곱하기 20 하면 돼요. 그쵸? 3,600만 원이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3,600만 원이 날아갔어요. 팀장님이 갑자기 그날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늦게 서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님한테 쿠사리 먹고 그걸 조금만 빨리 샀으면 오늘 아침에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한이 핵 쏜 게 나 때문인가? 내가 북한이 핵 쏠 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닌데 국가정보원에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쿠사리를 먹이시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냥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으세요.
건드면 죽어요. 그날은 어지간한 건 점포는 올리면 안 돼요. 우리 팀장님한테는 그냥 그날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냥 다른 때 기분 좋으실 때 그냥 업무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런 날들은 우리가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하잖아요. 피해 가셔야 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런 것도 겪어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하면, 재무팀이 생각보다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핵심적인 일을 하고 높으신 분들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띠꺼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절차와 권한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회계팀이나 재무팀으로 올라오는 어떤 전표의 과정, 결제의 과정, 자금 집행의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동시에 되게 답답하게 구성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절차가 느리니까 되게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게 지리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비슷해요. 우리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 팀 일이겠거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급여를 지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오해를 받았을 때, 회사에서 나를 직원들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마음 편합니다. 태도에 대한 부분도 비슷해요. 사실 신입사원들이 막 이렇게 덤비는 꼴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게 덤비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 이제 과장급, 차장급, 부장급 정도 되시는 이제 직원분들, 아니면 이제 좀 무례하신 분들, 임원분들이 그러시죠. 왜냐면 그분들 옛날 분들이잖아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부장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고, 우리와는 좀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분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오해를 받을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만큼의 어떤 복잡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일 뿐이지, 그게 어떤 갑과 을, 선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한 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이런 상황을 겪을 때 그게 내 탓이겠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상황 때문인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많이 미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탓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유연하게 잘 넘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또 제가 또 재밌는 영상, 또 유쾌한 영상 많이 마련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이렇게 영상부터 찍고 있는데요. 이런 저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또 다음 영상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